한 30대 여성이 공중 화장실에서 3개월 된 자신의 아기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입건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여성은 의식을 잃은 아기를 아는 채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와 자신의 범행 사실을 털어놨다고 하는데, 경찰에 조사했더니 이 여성은 갓 태어난 아기가 뇌성마비 장애 판정을 받은 이후 극심한 우울 증세에 시달려왔다고 합니다. 오늘 뉴스 따라잡기는 잇따라 벌어지고 있는 장애인 가족의 비극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서울의 한 경찰서입니다. 사흘 전인 지난 6일 오전 7시쯤 한 30대 여성이 물에 흠뻑 젖은 아기를 안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품에 있는 아기의 상태가 무척 위독해 보였습니다. 애를 상태를 보니까 이마에 약간 치원이 있어요. 그래서 얼른 119를 불러서 심폐소생술을 했더니 사망한 거로 나와요.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경찰관리병원으로 갔더니 거기서 살려냈어요. 태어난 지 겨우 3개월밖에 안 됐다는 아기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내가 사실은 떨어뜨려서 죽였다고 하려고 하다가 도저히 양심상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다. 내가 애를 죽였다. 이렇게 모은 거죠. 경찰이 조사한 상황은 이렇습니다. 경찰서에 오기 전 아기 엄마가 아이와 함께 들른 곳은 근처에 있는 한 공원 화장실. 그곳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장애인 화장실에서 문 잠그고 물 받아가지고 한 거죠. 본인이 물이라 넣다 꺼냈으니까 사망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사망한 상태로 경찰서에 온 거죠. 그리고서 바로 옆이니까. 아기가 숨을 거둔 것으로 생각한 엄마는 그 길로 경찰서를 찾아와 자신의 범행을 털어놓습니다. 경찰서 근처에 가서 죽여야 금방 될 것 같다 해서 경찰서 근처까지 왔대요. 경찰관들의 발빠른 조치로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지만 아기는 아직 위독한 상태입니다. 지금도 애가 자위에서는 호흡을 못하고 타위에서 기계로 호흡을 하는데 기계를 빼면 바로 사망할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 상태가 안 좋아요. 여성은 왜 자신의 아기를 살해하려 한 걸까? 경찰 조사 결과 이 아기는 지난 1월 태어나자마자 병원에서 뇌성마비 장애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엄마는 아기의 치료를 위해 여러 군데 병원과 시설을 돌았지만 절망적인 대답을 들었다고 했는데요. 치료하려고 당원강도로 많이 노력을 했어요. 노력을 많이 하고 여기저기 찾아다녀보고 무슨 일반 센터도 찾아다녀보고 했는데 인터넷 같은 데 드리고 결국은 안 된다라는 답을 받았어요. 아기가 장애 판정을 받은 뒤 심각한 산후 우울증을 겪게 됐다는 피의자.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던 아기 엄마는 지난 6일 남편이 잠든 새벽 해서는 안 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맙니다. 처음 집안에서 1차 범행을 시도했지만 아기가 울어 실패하자 그 길로 안고 나와 공원 화장실로 간 다음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모르기만 하죠. 지금 조사 끝나고 저희들이 유치장에 입감을 했어요. 계속 울고 있죠. 울고만 해요. 자기가 키우려고 했었다. 문제는 비슷한 비극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불과 열흘 전인 지난달 27일 새벽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30대 여성 이모 씨가 3살 배기 아들을 품에 안고 15층에서 몸을 던졌습니다. 머리 쪽에 신랑이 여기서 119를 전화하고 아이들 아무것도 힘들었더라고. 아이가 아직 살은 상태에. 모자는 긴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어머니 이 씨는 이미 숨진 뒤였고 엄마 품에 꼭 안겨있던 아기는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는 큰 외상은 보이지 않았고요. 얼굴이랑 목 뒤쪽에 약간 찰가상 정도 보였습니다. 사건 당일 이 씨는 잠에서 깬 아이가 시끄럽게 울자 함께 다른 방으로 건너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조금 뒤 상상도 못한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신랑은 애들하고 평소 자던 방에 자고 있었고 한참 있다가 이제 푹 하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소리는 자기 깜짝 놀라서 이제 밖에 내다보고 그래서 뛰내려오고 그런 상황이죠. 대체 이 씨는 왜 애지중지 아끼던 어린 아들과 함께 목숨을 끊으려 한 걸까? 자기 그런 판정을 한달했다나 어떤 다시 그런 식으로 들리게. 숨진 이 씨가 아들의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게 된 건 지난 1월 말쯤 병원에서 자폐증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게 된 겁니다. 신랑 말이 이제 진단을 받고 나서 좀 괴로워하고
죽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 몇 번 하고 그래 신랑이 많이 다투거려가지고 자기가 옆에서 말로 해가지고 뛰어나면 안 된다고 많이 다투거리고 했다 이거든. 하지만 좀처럼 심리적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이 씨. 결국 아들과 함께 몸을 던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놀랐어요. 아직까지 나이도 뭐 3살이라고 아직 어리잖아요. 살짝 서로 오손도손 재밌을 가족인데 그죠? 안타까워. 지난해 광주광역시에서는 한 부부가 발달장애를 앓던 5살짜리 아들과 함께 목숨을 끊었고 경기도 광주에서는 아버지가 지적장애를 앓던 12살 딸과 함께 목숨을 끊어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에 대한 인식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부모가 죄책감이나 어떻게 잘 키워야 될지 불안감이 높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게 아닌가. 보건복지부의 조사 결과 장애인 보호자의 절반이 우울증 의심 진단을 받았고 우울증의 정도도 일반인보다 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꼭 국가에서 지원이 아니더라도 비슷한 조건과 상황인 사람 있잖아요. 나도 장애아를 키우고 있고 키워봤던 사람들이고 그런 분들이 정서적인 지원이라도 해주면 살아나갈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뭐 조직화시켜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일단 장애아 가족의 비극, 끔찍한 비극을 멈출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보완책이 시급해 보입니다.